인공지능과 통계. 인공지능은 확률과 통계를 근거로 삼는다.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있을 때 각각의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지를 입력하더라도 내비게이션마다 추천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듯이 인공지능마다 해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학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듯이 정해져 있는 기계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받았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어요. 아래의 그림은 인공지능이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꽤 많이 이슈가 되었던 이미지예요. 머핀과 치와와 이미지에서는 머핀에 박힌 포도가 치와와의 눈과 코와 비슷하고 아이스크림의 누리끼리한 줄무늬가 고양이의 털과 비슷하고 사과를 반으로 쪼갠 단면의 윤곽과 씨앗이 올빼미 얼굴의 모양과 눈과 비슷하죠. 막상 이미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인식 방식과 인공지능의 인식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예요. 인공지능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듯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식했다면 이들을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했을 테지만 인공지능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방법은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에요.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란 컴퓨터 과학 중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패턴 인식과 컴퓨터 학습 이론의 연구로부터 진화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려면 먼저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야 해요. 무수히 많은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인공지능에게 입력해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로 분류되는 이미지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 새로 입력되는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별해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나 특징, 구조 등의 분류 방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죠. 오로지 스스로 학습하여 취득된 이미지 패턴을 통하여 개와 고양이를 통계적으로 구별해요. 즉, 학습된 패턴에 근거하여 개일 가능성과 고양이일 가능성을 따져본 후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패턴의 이미지는 개로, 저런 패턴의 이미지는 고양이라고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구별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방법은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과도 같아요. 사람에게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오랫동안 봐왔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이건 개이고 이건 고양이라고 판단할 뿐이에요. 인공지능은 통계를 통해 학습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답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통계 데이터와 그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결책이 인공지능마다 다르게 제시됩니다.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확률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면 인공지능은 수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어요. 2016년 3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세기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둑에서는 한 수씩 둘 때마다 달라지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소프트웨어가 결합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간의 두뇌 능력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여 이세돌 기사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 대국에서 예상치 못한 알파고의 완승 이후 다음에 펼쳐진 두 번째, 세 번째 대국에서도 연이은 알파고의 압승은 현재의 인공지능 분야가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을 시킨 계기가 되었어요. 드디어 네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의 약점을 어느 정도 간파해서 귀중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마지막 대국에서 다시 패해서 결국 인공지능과의 세기의 대결은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2017년 은퇴를 할 때까지 전적이 69전 68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유일한 패배가 우리나라의 이세돌 기사라는 사실이 더욱더 가슴을 벅차게 하네요. 바둑에서는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수를 다 계산해보는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방법은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상대편에 이어서 알파고가 그 다음에 둘 만한 몇 군데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수에 두었다고 가정한 후 인공지능 내의 빠른 연산으로 무작위로 경기를 끝까지 진행시켜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승리한 확률을 계산한 후 그 중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알파고가 다음 수를 두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연산해서 그 최상의 결과를 선택하므로 인간의 두뇌도 이러한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순 없겠죠. 일련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확률로 계산하는 과정을 탐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해를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계와 인공지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모르면서 최첨단 인공지능을 말할 수 없어요.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처리 및 분석하는 방법, 비판적으로 결과 해석하는 등의 통계적 방법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흘러온 발자취와 통계 자료의 분석 과정 및 해석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미래 먹을 거리를 책임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통계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를 진행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통계의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